안녕하십니까? 센입니다.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성향과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표 하나로 같은 성과를 낸다는 생각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쓰는 지표가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 사고방식에 맞는 지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지표를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그 결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잘 쓰지 못하는 지표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표 하나를 더 안다는 것은 시장을 해석하는 언어를 하나 더 배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지표는 ATR입니다. ATR은 가격의 방향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동폭, 즉 변동성의 크기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 종목이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가를 알려주는 척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ATR은 절대 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움직임의 크기만을 측정합니다. 또한 ATR은 단순히 당일의 고가와 저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날 종가와 오늘 시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갭까지 포함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동폭을 매우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ATR 수치가 높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며 이는 급등락이 잦은 격렬한 장세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ATR이 낮다면 시장 에너지가 줄어든 조용한 횡보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TR의 계산 방식은 다음 세 값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당일 고가 마이너스 당일 저가, 전일 종가 마이너스 당일 고가, 전일 종가 마이너스 당일 저가. 이렇게 계산된 진짜 변동폭의 평균이 바로 ATR입니다. 실전에서 ATR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손절가 설정입니다. 고정된 퍼센트 손절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변동성에 맞춘 손절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활용은 투매 현상을 간접적으로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ATR은 방향은 알려주지 않지만 변동성이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순간을 매우 빠르게 포착합니다. 투매가 발생하면 공포에 질린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주가는 짧은 시간 안에 급락합니다. 이때 ATR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평소 완만하던 ATR 선이 갑자기 가파른 각도로 상승합니다. 긴 음봉 혹은 전일 종가보다 훨씬 낮게 시작하는 하락갭이 발생하며 ATR은 이 갭까지 포함해 계산되기 때문에 수치가 급격히 튀어오릅니다. 만약 ATR이 과거 대비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면 이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경험적으로는 투매의 막바지 구간일 가능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가능성이지 확정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ATR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투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변화는 ATR이 고점을 찍은 뒤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는 가격 하락의 속도가 둔화되고 투매 에너지가 서서히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TR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횡보하기 시작한다면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커집니다. ATR은 방향성이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때뿐 아니라 급등할 때도 ATR은 동일하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격 차트와 거래량을 함께 보면서 지금의 변동성 증대가 공포에 의한 투매인지 아니면 기대에 의한 추세 시작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갭을 만들며 급락하고 동시에 ATR이 수직으로 상승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강한 손절과 투매가 동반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오랜 횡보 이후 주가가 상승갭을 만들며 ATR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면 이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ATR은 매우 정직한 지표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는 잠잠하지만 시장에 사건이 터지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ATR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에너지를 다루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볼 때 훨씬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지표는 바로 켈트너 채널입니다. 켈트너 채널은 흔히 ATR을 활용한 변동성 채널 지표로 불리며 겉모습은 볼린저 밴드와 비슷하지만
밴드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켈트너 채널은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의 ATR의 배수로 채널을 그립니다. ATR이 커지면 채널은 넓어지고 ATR이 작아지면 채널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주가가 켈트너 채널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는 평소 변동성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TR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차트 위에서 변동성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TR이 가격의 실제 이동거리, 즉 물리적인 폭을 측정한다면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가를 계산하는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바로 이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ATR은 갭을 포함한 현실적인 거리를 중시하고 표준 편차는 수학적인 변동의 확률을 중시합니다. 지표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급등이나 투매와 같은 극단적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켈트너 채널과 볼린저 밴드를 함께 활용하면 변동성을 거리와 통계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시에 볼 수 있고 이는 매매의 정확도와 수익률을 높이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그럼 키움증권 영웅문에서 켈트너 채널을 만들어보고 볼린저 밴드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켈트너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켈트너 채널을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수식 관리자에 들어와 가지고요. 사용자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이렇게 빈칸이 떠요. 여기다가 켈트너 채널이라고 쓰세요. 수식 1번은 이거예요. 뭐 보고 만드셔도 되고 제가 댓글은 붙여 드리겠지만 수식 2번은 이겁니다. 수식 3번은 이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저장을 누르고요. 여기 스케일에 가서 화면에 있으면 안 돼요. 가격으로 표시라고요. 작업 저장을 하셔요.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 지표가 만능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표를 뭘 얘기하면 100% 신뢰라는 게 아니고 그걸 사용하다가 안 맞을 때는 얼른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요. 켈트너 채널의 사용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볼린저 밴드를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켈트너 지표가 있을 때는 횡보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바깥선이에요. 제가 만든 선 바깥선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추세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생겼다. 그리고 물론 손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수합니다. 위에 선을 닿았을 때 윗선을 닿았을 때 강력한 상승으로 보고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물론 윗선에 닿았다 할지라도 위에 여기 설설사 선에 닿았다 할지라도 볼린저 밴드가 안쪽에 있을 때는 횡보다 생각하고 진입하지 않습니다. 켈트너 채널은 그렇게 쓰는 방법이고요. 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강력한 매수 신호죠. 여기가 강력한 매수 신호예요. 한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언제 정리하냐면요. 켈트너 지표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요때쯤 정리합니다. 캔들이 여 위에 있든 여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여기 이렇게 위로 여기는 횡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리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면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그 작전을 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선물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선물이죠. 이게 위에 도달했을 때 매수 쭉 올라갈 때 일부를 먹고요. 4분봉입니다. 또 근데 이 국선은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가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도 횡보 기호는 보였지만 여기서부터는 횡보 구간이 확실히 걸러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요 위에 닿잖아요. 요때 강력한 매도로 생각하고 보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대로 늦어도 여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그 대목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켈트너 지표하고 볼린저 밴드를 같이 쓰면 횡보 잡기도 훨씬 편하고 추세를 잡기도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쓴다 그래서 100% 확률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쓰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일봉에도 똑같습니다. 주식에 쓰는 거고 요 주식 기초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지표예요. ATR이 어떤 사람은 장대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켈트너 지표하고 볼린저 밴드하고 같이 쓰면 아주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